네, 출란교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끝마다 이렇게 하죠. 습관적으로. 근데 평소에 말할 때는 안 그럽니다. 말할 때는 안 그러는데 이제 유튜브 하면서 제 말문이 자꾸 막혀요.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지 말문이 자꾸 막히면 제 나름대로도 생각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거슬렸던 분도 계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뭐 건방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리 있게 제가 뭐 적어놓고서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유튜브를. 그러다 보니까 말을 좀 더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가급적으로 안 하도록 신경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늘 할 때 하는지 한번 좀 봐주세요. 저도 이제 안 하도록 신경을 한번 써볼게요. 근데 이제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고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뭘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서도 생각이 자꾸 안 떠오르는 거예요. 순간순간적으로 깜빡깜빡해요.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가 쓸데없이 길어집니다. 이 출란교실 알쓸신잡이 쓸데없이 길어져요. 그래서 가급적 10분 정도 내외 한 10분에서 한 15분 그 사이로 줄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시간을 딱 맞춘다는 게. 어떤 분은 동영상이 좀 짧다고 글을 또 올리신 분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길게 하면요. 한 20분보다 더 길게 하면 잘 안 보세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지루해 하시고. 왜냐면은 평균 시청 시간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분석에 들어가 보면 10분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길게 올려봐야 중간에 나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서치해서 본다는 거죠. 이 동영상을 유튜브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이 조금 느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빠르게 들어도 듣는데 지장이 없으신 분들은 2배속 또는 3배속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출란교실을 보면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좀 주목하시라는 뜻에서 그 외에 제가 전달하는 제 모습은 일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화면에 나오는 순간 나오지 않아도 그런데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의 선입감이 딱 생겨버려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이런 선입감이 형성이 돼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미지상이 자기 머릿속에서 딱 선입감으로 딱 와닿거든요. 그 선입감이 와닿는 순간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가급적 제 개인 모습이나 제가 말하는 표정 이런 걸 떠나서 제 메시지에 좀 집중하시라 하는 뜻에서 저는 제 모습을 일체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제가 뒤에 숨고자 하는 뜻에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만난 분들도 꽤 있잖아요. 제 모습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뭘 숨기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단지 메시지에 좀 집중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 이 출란 알쓸신잡은 폰으로 주로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폰을 들여다보면서 보실 필요 없어요. 뭐 이게 쓰는 것도 별로 중요한 게 없으니까 제가 그냥 잊어버릴까 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 운전하면서 차에서 이렇게 차 스피커로 틀어놓고 운전하면서 이렇게 라디오처럼 귀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듣기가 편하고 또 심심하잖아요. 음악 듣는 것보다 출란 좋아하시는 분들은 출란 알쓸신잡 지난 것도 상관없거든요. 지난 것도 이건 시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운전하면서 장거리 운전할 때도 항상 출란교실을 틀어놓고 그리고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셔도 아무 지장이 없도록 이 라디오처럼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봄에 신화 판매전이라는 게 있었죠. 난 상인들 위주로 신화 판매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다녀오신 분들도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지금 부산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있으면 부산이 여기 최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최남쪽에 이제 전라도하고 위치해 있는데
제가 사는 곳이 부산이거든요. 부산. 이 부산에서도 신화가 아직 안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물론 벌어진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오므려져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신화들도 있어요. 기껏해야 뭐 한 50%도 안 돼요, 이 벌어진 것들은. 그러니까 그 문희종이 이거 신화 판매전입니다라고 내놓을 만큼의 신화가 큰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데, 지금 이제 7월 아닙니까? 7월인데 지금도 그런데 어떻게 뭐 봄에 신화 판매전이 열려서 그 신화를 보고 아, 신화가 이쁘게 나왔니 어쩌니 이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신화가 이 남쪽에서도 지금 그런데, 이 저보다 더 남쪽에 계신 분들도 아닐 텐데 그 정도 신화가 열리려면 가온 했나요? 가온? 예. 겨울에 가온하지 않고는 신화 그렇게 빨리 봄에 신화 판매전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그 가온한 난초를 사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일본 난류원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겨울에 겨울이라는 계절을 느끼게 하지 못하면, 실내에서,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때도 정상적으로 크지 못한다. 난초가 정상적으로 크지 못한다. 그때도 물러진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거는 이게 간단한 거예요. 이 출란이요. 출란이 이 지금 진화돼 있잖아요. 진화될 때 온대성 기후에 진화가 돼 있는, 거기에 맞도록 진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온대성 4계절을 다 느끼고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만들어진 것인데 그걸 인간의 욕심에서 좀 빨리 키우고 촉수를 좀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가온을 하면 이 생장 리듬이 깨지죠. 생장 리듬이 깨질 때는 사람한테 오는 현상,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잠을 안 지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식물도 똑같습니다. 이 4계절뿐만 아니라 낮과 밤도 이 식물은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4계절만 여러분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낮과 밤을 느끼지 못하게 해서 밤에도 불을 켜놓고 베란다를 갖다가 환하게 밝혀놓고 또 거실에서 텔레비 보면서 불 밝힌 것이 베란다로 새나가서 이 난초가 밤인 거를 못 느낄 정도로 환하게 해버리면, 이 출란은 밤이라고 못 느끼고 낮이라고 느껴서 낮에 생장 활동을 하는 경우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밤과 낮도 출란한테 기본적으로 제공해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을 완전히 꺼야죠. 그리고 이 4계절도 느끼게 해줘야 돼요. 4계절도. 여러분들, 식물이 바보 같죠? 식물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보다 더 먼저 지구상에서 생명을 유지시키면서 더 오랜 기간 동안 진화해온 생명체예요. 그래서 식물인간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식물인간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싸고 숨만 그냥 간신히 이렇게 쉬고 있는 사람은 식물인간이라고 하는데, 식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먹고 싸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식물은. 그래서 식물이 말 그대로 식물인간이라고 비유하는 것 정도의 수준의 식물이라고 본다면은 그건 큰 착오다. 식물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출란은 기후에 굉장히 잘 적응해요. 출란하시는 분 중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이 있는데요. 베란다 나가서 난초 보면서 계속 담배 피우잖아요. 그럼 출란은 담배에 적응해요. 근데 담배 안 피우신 분들이 출란을 쭉 키우다가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야. 그래서 출란을 보면서 담배를 막 피워. 그럼 출란은 적응 못해요. 그 정도로 출란이 이 지능이 있어요. 그래서 출란이 제가 지난번에 얼핏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말 나온 김에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동물 그리고 식물, 여기 중간 단계에 있다 그랬어요. 중간 단계. 동물은 그러니까 사람의 표현으로서 생각을 한다 그랬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종족 번식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선택권을 갖고 있죠. 식물은 종족 번식에서 선택권을 안 갖고 있어요. 그냥 때 되면 꽃피고, 때 되면 씨 열리고, 때 되면 그 자연 기후에서 씨가 퍼뜨리고, 때 되면 신화가 트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기후에. 근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선택하지 않는 것도 아닌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 출란이에요. 물론 출란뿐만 아니라 난계통이 다 그래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을 조금 더 크게 하면은 꽃이 안 열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똑같은 난인데 분을 좀 적게 하면은 꽃이 피거든요. 화분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물들이 잘 없어요. 여러분들 식물을 키워보면은 그런 선택적 그 조건의 선택을 스스로가 하지 않아요. 식물은. 근데 이 난초는 한다고요. 그래서 저쪽 옆집에서 촉수가 3대인데 꽃이 폈어. 그럼 나도 3대면 꽃이 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나는 3대고 나는 4대인데 왜 꽃이 안 피냐. 이건 3대인데 꽃이 폈는데. 이 선택을 출란이 주변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출란이 선택한다. 그래서 약간 그 식물에서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진화가 참 굉장히 고등화되어 있는 식물인데, 진화가 많이 돼 있고 고등화된 식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난계통, 신비디움 계통은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 동양 이 모두 통틀어서 지구 전체를 통틀어서 전부 다 이 원예의 어떤 그 식물로서 사랑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역사가 수천 년이 됩니다, 여러분들. 원예는 원래 패턴이고 유행이거든요. 선인장을 키우다가 다시 다육식물을 키우다가 또 고무나무로 넘어가다가 뭐 야생초를 키우다가 이런 패턴과 유행으로 가요. 어떤 분 집에 옛날에 산세베리아 같은 거 뭐 너나 나나 것이 다 유행처럼 키웠고, 또 우리 어머니들 집에 제 초등학교 때만 해도 집에 놀러 가면 거실에 또는 마당에 고무나무 하나씩은 다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유행과 패턴이에요. 근데 지금 고무나무 키우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다 느끼시죠? 예전에 집에 가면은 남의 집에 가든 내 집에 가든 텔레비 옆에 행운목 같은 거 하나씩 다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행운목 놓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원예는 유행과 패턴에 따라서 진행되는데 수천 년에 거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손에 의해서 원예적 작물로서 끊임없이 사랑받고 있었던 신비디움, 이 난, 우리가 흔히 난이라고 하죠. 이 신비디움은 유일하게 이게 난밖에 없어요. 다른 식물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신비디움은 이게 보통 간단하게 그냥 원예 식물로서 그냥 다른 거하고 똑같이 치부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정도 수준까지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양에서는 여기다가 의미 부여를 많이 했어요. 이 난에다가. 그래서 뭐 그 군자를 난을 갖다가 기계가 있다 그래서 뭐 군자에 비유하거나 아주 청렴한 선비에 비유하거나 많은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 인간하고 대입하기도 했고, 또는 뭐 다른 어떤 인간의 성격하고도 대입하기도 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격을 상당히 높여 왔었습니다. 이 출란을. 그러다 보니까 이 출란에 대해서 다른 식물과 달리 출란을 이게 떠받드는 측면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핏 얼마 전에 동영상을 봤더니 난이 맞느냐 난초가 맞느냐, 이걸 가지고 방송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걸 갖다가 백과사전 찾아가지고 이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학에서 난초도 맞고 난도 많고 백과사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난한테는 이 똑같은 풀인데 맹문동 같은 풀 아닙니까? 난이 산에서 자라면은. 근데 이 난에다가 고기함을 얹혀주기 위해서 여기다 풀초차, 이 풀초차를 쓰는 것을 약간 터부시했어요, 동양에서는. 난초는 이게 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풀하고 격이 좀 다르다, 이 난초는. 그러니까 난에다는 난초자를 붙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인문학적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난 하는 거고 난초 하는 것은 아예 난초가 아니야, 이렇게 했던 것이지, 어떤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또 식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식물학적 측면에서 난도 맞고 난초도 맞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고, 난초가 맞는데 난한테는 유독히 이 풀초차를 쓰는 것을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난초는 조금 더 일반 풀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어떤 존중감이 있었던 거예요, 동양에서는. 그래서 이 초자를 붙이는 것을 일본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터부시했다. 그래서 난이 맞느냐 난초가 맞느냐를 가지고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난과 난초를 좀, 이 난이라는 것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동영상 이거 길게 찍으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말이 길어져서 큰일 났네요.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전하고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다 달아주셨어요. 난석 재활용, 여기에 대해서 좀 말을 좀 듣고 싶다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답글은 못 해드리고 지금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도 주변에서 난석 재활용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난초를 심을 때 자, 보십시다. 요 굵은 석을 깔잖아요. 그리고 중간석 깔죠. 그리고 소립을 깝니다. 그리고 화장토를 얹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4개 정도로 하시거나, 아니면 이 굵은 석을 잘 안 쓰는 편이니까 이 중간석을 맨 밑에다 깔고 소립으로 다 깔고 그리고 화장토로 하는 3개. 네, 최소 이 정도는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분갈이 할 때 이 3개가 분리돼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3개를 다 털었어. 이 난석을 다 털어가지고 큰 드럼통에다 놓고 삶더라고요. 물에다가 풀 끓여가지고 삶아가지고 이 3개로 분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채를 샀어요. 채를 사가지고서 탁탁탁 쳐서 제일 가는 흙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중간돌을 골라내고, 나머지 돌이 이 중립이겠죠. 대립을 안 쓰시는 분들은 이 소립을 골라내고 중립을 이제 골라내서 3등분으로 합니다. 3등분으로 해가지고서 이거를 바구니에 화장토는 화장토대로, 소립은 소립대로, 중립은 중립대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거실에 이제 그 바구니에다가 놓고서 이렇게 쭉 펴 놓으셨던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거를 난석을 삶아서 소독을 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는 이 노력, 그리고 난석이 말이죠, 한 봉지에, 저는 휴가토를 쓴다고 해서 제일 싼 난석을 쓰는데 한 봉지에 그 6,000원 소립이, 저는 이 중립 쓸 때 있고 안 쓸 때 있고 거의 소립으로만 다 채우고 화장토를 안 쓴다 그랬어요. 화장토도 저는 그냥 소립으로만 그냥 다 마감하고, 그러니까 난석을 하나만 쓰는 거예요, 저는 그냥. 뭐 귀찮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도 잘 자라요. 근데 이 6,000원 한 봉지 정도면은요, 남분을 한 몇 개 정도를 하냐면 꽤 많이 해요. 소립 하나로만 쓰니까. 한 2봉지 사면은 진짜 한 100개, 200개 이상을 난 분갈이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예. 근데 이 6,000원을 아끼려고 이 노력을 하고 또 하나, 만에 하나, 그 삶고 나서 광주리에 펴놓잖아요. 펴놓는 과정에서도 균이나 어떤 균사체, 곰팡이의 어떤 균사체 같은 것들이 묻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비늘 안에 있을 때는 퍼서 쓰고 비늘을 갖다 이렇게 딱 쪼매 놓을 수 있는데, 이거는 펼쳐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오염 물질이 펼쳐놓는 과정에서 말리려고 펼쳐놓거나, 아니면 식히려고 펼쳐놓거나, 아니면 보관하려고 펼쳐놓거나 하는 과정에서도 균사체는 달려들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런 게 없고 안전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에라닌이 이 난초 하나가 뭐 몇십만 원씩 주고 사고 또는 100만 원 이상씩 주고 사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6,000원이면은 한 50분, 100분을 갈 수 있는 그거를 아끼기 위해서
이 노력과 그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이 난석을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안전성, 이 모두 다 만족시키지 못한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 난원 소개했죠. 비닐하우스가 어마무시한 거. 수억 개의 분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난석 같은 거 재활용하는 거 내가 보진 못했어요. 원래 재활용하려면 그런 큰 농장 같은 데서 재활용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난석값도 만만치 않으니까. 근데 그 재활용하는 노력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돌을 재활용하려면은 주인이 사람 사야 돼요. 사람 몇 명 써서 인건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인건비를 주고 몇 날 며칠 그걸 삶고 분리해내고 보관하고 하는 비용에 그냥 사도 큰 차이 없다. 더군다나 베란다나 또는 그 난실에서 조금 그냥 한두 평 정도 키우시는 분이 그거를 경제적으로 어떤 이익을 보려고 난석을 재활용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출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